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정치가 뜨거웠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고요. 또 여야 간의 선거구도 선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도내 정치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요. 또 각 당이 이 총선 후보를 결정해가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는 뜨거운 반면에 또 선거를 40여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각 당의 대표적인 공약 또는 정책 또 지역 발전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은 좀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와 함께 각 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지 또 각 당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토론해 보면서 선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그런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 수석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요 김윤덕 총선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예. 예,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는 전희재 총선 공약 개발 부단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단장님 반갑습니다. 네, 전희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정의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염경석 도당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4.13 총선이 이제 뭐 거의 40일 조금 넘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조금 그래도 진전된 건 지난 23일 날 여야가 선거구에 대한 합의가 일단 있었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논의해왔던 것에 비교하면 이제 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유성엽 의원님께서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선거구 획정을 지금까지 못 오고 있는 것은 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11월 아마 13일까지인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석 달을 넘기면서까지도 아직도 지금 획정을 하지 예.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얼추 윤곽은 좀 나왔죠. 우리 전라북도 경우에는 한 석이 이제 줄어서 11개 선거구가 이제 10개로 되는 것으로 잠정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동안에 그 새누리당 또 민주당 양당 간의 이 선거법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이 부분이. 네.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본조차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은 두 당의 협상에 그 심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떤 국민의당과 같은 제3의 정당의 그 필요성이 바로 이 점에서도 인정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윤덕 의원님께서도 예. 좀 말씀을, 예. 선거구 협상 과정에서 법정 시한이 10월 13일이니까요. 그때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또 새누리당 둘 다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구 개편 문제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2014년도에 소위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등가성 원칙에 따라서 현재 3대1로 되어 있는 인구 비율을 2대1로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 2대1로 바꿨다는 것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또 내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의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위험성이 있는 그런 안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새로운 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선거구 협상 과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번 선거구 개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선거제도를 실험해봐야 된다. 대표적으로 영남과 호남이 계속 일당의 독식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되고 또 호남에서도 새누리당이 되는 이런 새로운 선거구를 개편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점이 저는 핵심적 의제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초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새누리당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해왔고요. 그게 계속 이제 결렬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마지막에 이제 법정 시한을 한 달 이상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저희 더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줄여서
마지막 합의하자는 새누리당을 전격 수용하게 된 거죠. 예. 이 수용을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면 관련 법, 경제 관련 법을 연동시켜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예. 선거구 협상을 못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계속 늦어져 왔다. 그래서 이 선거구 협상 과정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저는 봐주시는 게 이번 선거구 협상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제대로 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비례대표 47석 또 지역구 의석 253석으로 됐고요. 또 전라북도 의석수가 계속적으로 2석 준다고 하는 안이 나왔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한 석만 줄여서 타협안이 나오게 된 것은 어떤 전라북도 출신으로 내지는 정개특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부분 만족할 수 있다. 다만 예. 앞으로도 영남에서의 어떤 독식구조 또 호남에서의 독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의 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과제가 예.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유성엽 수석 부대표님께서는 두 당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김인덕 대표께서는 인구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희재 이 부단장님께서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떻든 이번 그 선거구 획정 관계는 너무나 지리하고 정말 국민들 실망시키고 또 예비 후보자들한테 깜깜이 선거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여야 간에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만 해도 또 그 뒤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해서 구성해서 만든다고 할 때만 해도 또 상당한 참신한 신선한 기대감으로 바라봤는데 역시 예. 과거 5차례 선거구 획정에서 보듯이 이건 임박에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과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딱당에서 45일 남겨놓고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의석수나 이런 것은 앞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번 선거구 획정을 이제 결과로 보면 수도권이 한 10석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도권은 비례해졌고 이제 농촌을 끼는 그 지방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열악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라북도도 한 석이 줄었지만은 이 인구를 14만 대 28만, 최저를 14만, 상한을 28만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결정된 거 말고도 다음 4년 후에 또 선거는 또 다른 동일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구 등가성에 의한 선거 획정은 앞으로도 계속 가면 갈수록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구 획정은 미국이나 일본의 양원제 하듯이 한다든지 예. 아니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아니면 또 석별제라도 이런 것이 같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 교훈을 삼아서 향후 선거구 획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역 등가성을 배려하는 그런 데 많은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염경석 이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하고 입장이 거의 같다고 봐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대 양당의 횡포다. 예.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법을 위반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불과 4.13 총선을 47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미 선거운동을 4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소수정당의 후보나 무소속 후보들은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비후보 선거를 120일 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이런 법 개정을 갖고 거대 양당의 횡포를 부리는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5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11월 13일까지는 이게 개정이 됐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역대 15대 총선부터 통계를 보니까 빨라야 70 며칠이고요. 어떤 때는 37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그런 국회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법을 만든 국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태들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비 후보들이 굉장히 정치 신인들한테는 좀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토론에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유성엽 의원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네.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 전라북도가 아주 작고 또 어려움이 많지만은 전북의 자존심을 시급하게 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북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당이 승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인데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서 전북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겠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부각을 해서 도민들의 그런 신임을 회복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경제 위기 상태인데 이것은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의 경제 실정에서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또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도 거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은 경제난이 더 심화될 것이다. 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경제 파탄이 올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새누리당 정권 8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 규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경제 대책을 이제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 나가서 경제를 살릴 정당은 국민의당이다. 예. 그래서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우리 그 어떤 도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참 참담한 그런 마음에 또 경제를 살리기를 간곡히 희망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간다면은 국민의당이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전략에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정당, 그다음에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정당 이렇게 이제 지역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예, 나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예, 살릴 예. 수 있는 예. 그런 국민의 정당으로서. 김은덕 대표님께서 의원님께서도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하고 또 우리 유성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당의 추구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공정하고 또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경제민주화 또한 실현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중요한 목표이고요. 또 이게 전라북도로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켜보자면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호남 속의 전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된 전라북도의 위상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가장 확고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역시 정권 교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앞에서 말한 저희들의 두 가지의 그런 과업들이 허공에 뜬 그런 생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현실화시켜내는 데 있어 이번 총선이 바로 그 정권 교체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총선에서 우리들은 바로 어떤 현재 더불어민주당, 새누 이런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통 야당으로서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많은 성과를 낼 때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새누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는 과정에서 야권이 분열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또 야권 전체적으로 책임 있는 건 신하겠고요. 또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진행할 과업을 두고 있지만 또 한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로 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혁신, 그래서 과거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런 재반 문제를 보다 많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 들어오고 또 우리 당에서 활동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현역들이 좀 더 물갈이를 통해서 혁신된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전라북도 도민들 또 우리 국민들 향해 한 발 더 나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라는 게 이번 총선에서 저희들이 해내야 될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 겸 목표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전희재 단장님께서도 네. 예, 공약 개발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요. 네. 예. 저는 골고루 민주당이나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이 골고루 동반 우리 이번에 원내 진출해야 정말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존심이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새누리당은 부끄럽게도 지난번 96년 강현옥 지사님이 신한국당 후보로서 국회에 진출한 이후에 지금까지 약 250개 시군 도의원까지 또 자치단체장까지 해서 선출직에 단 한 명도 지금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들 목표가 어떻게든 적어도 2 내지 3석을 총 8석 중에 우리 원내 진출해서 우리 도민의 자존심도 살리고 정말 중앙에서 예산 폭탄도 가져오고 인재 등용도 항의하고 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지역 발전도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구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연경석 대표님 먼저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본 총선은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총선이 돼야 된다.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151석이고요. 지금 분가됐지만 더민주당이 130석이 넘는 거대 양당으로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두 당이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지금 갈수록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더 큰 책임은 당연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 대한 심판, 이것이 최우선이고 이 지역으로 오면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분가가 됐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후예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석권해 왔습니다. 거의 독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정치의 발전, 또 지역의 발전은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인물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의당과 같은 선명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전북에서 탄생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선거 전략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인물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또 훌륭하고 또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인물이 나오느냐는 건데,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께서 뉴 DJ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호남 의원 물갈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유성엽 부대표님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뭐 물갈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용어 자체가 원래 틀린 겁니다, 사실은. 예. 그 물을 가를 일이 아니라 물고기를 가려야지 그 물갈이 했는데 이게 그 용어 자체도 잘못 선택이 된 거고. 저는 그런 아무리 새로운 인재 발굴도 중요하고 또 뉴 DJ로 키울 만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발굴해서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인위적인 물갈이, 뭐 중진 차출론, 이건 아주 비민주적이고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전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믿고 물갈이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물갈이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을 키우더라도 국민들이 인정하고 판단해서 키우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지 누가 그 지도부가 작용을 해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이 발상은 지금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그 오만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우리 국민의당에는 지금 뭐 새누리당은 물론이지만은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많은 인사들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고 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앞으로 뉴 DJ로 충분히 클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인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앞에서 나오는 그 물갈이 뭐 중진 차출론 해가지고 호남 정치력을 자꾸 약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발상이나 접근 태도는 지금 즉시라도 버려야 할 아주 잘못된 구습이다, 구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부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맥락이신데 그래도 뭐 이렇게 현역 의원들도 같이 그런 공정한 경선 과정에 참여해서 이렇게 저기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그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입장이지만은 나라고 해서 전략공천을 요구할 뜻이 없다. 나도 당당하니 경선에 들어가서 겸허하게 경선을 치러서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기 때문에 뭐 어떻든 뭐 우리 국민의당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그 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뭐 이렇게 접근하는 이 비민주적인 이러한 접근은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구태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예.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예. 좀 깜짝 놀란 이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예. 1차 컷오프가 됐고 또 2차 컷오프도 있고 예. 예. 계속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 좀 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도민들 또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기존 정당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우리 당에 들어오고 또 그런 분들이 당 내에서 활동하는 걸 통해서 당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언제나 그 선거를 준비하고 또 선거를 해오는 과정에서 어떤 말로는 굉장히 쉽지만 어떤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말은 쉽지만 현재 현역들의 기득권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현실 속에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현역들이 갖고 있는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바라보는 게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 중요한 도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걸 고려해 볼 때 전 당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나겠지만 저는 그 현역들의 프리미엄을 제거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당으로 많이 수혈될 수 있는 정책 조건을 만드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양자의 문제, 아까 말했던 그런 현역들의 물갈이라고 하는 또 프리미엄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들이 특정 계파라든가 특정 정치 집단에 악용되어서 뭔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쳐내는 그런 것으로 되어왔던 어떤 과거의 안 좋은 관행도 극복해야 되겠고 또 현역 프리미엄이 굳건히 작동하면서 뭔가 겉으로는 굉장히 민주적인 과정인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현역 프리미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신인들의 어떤 이 정치 진입이 장애가 되어버리는 저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저는 잡아내는 것이 바로 저는 정치 혁신으로 가고 또 인재 영입이 매우 중요한 저는 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현역들의 프리미엄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의 컷오프도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물갈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인재 영입도 다양한 인재 영입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당 지도부들이 직접 찾아가서 정말 그 읍소하는 형태로라도 모셔오고 또 그분들이 정치를 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핸디캡, 아까 말한 현역들의 프리미엄을 줄이기 위한 그래서 현역들은 좀 낮추고 신인들에게는 좀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 경선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 어떤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는 현역들의 기득권 또 새로운 영입인사들의 그런 어떤 새로움들이 다 이겨낼 수 있는 예. 두 마리의 토끼를 네, 네.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양당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정의당에서는 어쨌든 도전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국민의당이 나오면서 과거와 같은 대한야당의 위치가 조금 흔들린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떤 새롭게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분당한 국민의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국민의당의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동안 의정활동 속에서 검증된 정의당은 그야말로 서민과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명 야당, 젊은 야당, 그리고 가장 강한 정당, 강한 야당, 여기는 정의당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물교체론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물론 인물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에서만 보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매 총선 때마다 교체가 됐어요. 그게 20%냐 50%냐 이런 차이였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인물은 교체됐으나 우리 도민들의 삶은 점점 좀 팍팍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당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 과거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당의 정체성을 표방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기득권하고 손을 잡는 정당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명한 야당인 이 정의당, 여기만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속 실현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현재 인물교체론이라든가 또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예. 뭐 중앙당에서 하고 있고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확정된 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폭 물갈이 한다는 설이 있고 아니면 뭐 상향식 공천제이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민주당이 먼저 이게 치고 나온 것은 잘한 것이다. 이거 어때 저희가 볼 때는 용단 있게 컷오프를 발표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지 몰라도 그 용기가 있다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예. 우리 새누리당도 뭔가 문제가 있고 평가에서 저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물갈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 그리고 인물 영입 문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공약입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희재 단장님께서 부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에서 이번 선거를 치르기 위한 대표 공약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이제 각 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국적인 그 총선을 위한 공약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시도당은 시도당들이 있고 또 각 선거구별로 또 있겠죠. 전국적인 우리 새누리당이 맞이하는 그 총선 공약은 지금 이제 요전에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뭐 안보 문제라든지 이 경기 문제라든지 이게 아마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도 이제 전라북도 도당도 3월 10일까지는 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거 마련하고 각 지구당은 지구당별로 이제 후보자들이 해서 이제 후보가 등록되면 제시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이제 전라북도의 대표 공약이라고 준비된 만한 내용이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아직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 7대 공약 사업인데 그걸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기조로 해서 지금 우리 당면한 어려운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얻기 때문에 이제 지역 일자리, 지역 경제 살리기라든지 또 우리 인재 등용을 위한 우리 좋은 총선 전략 있는 게 발굴해보고 기타 전라북도가 맞이하는 현안은 아마 각 당이 대동소이할 텐데 그런 안으로 지금 우리 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잠시 이제 어쨌든 막 세부적인까지는 안 나왔지만 큰 틀의 흐름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저희 중앙당 차원에서의 공약의 핵심은 역시 일자리와 복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문제 핵심은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인데요.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 그건 공공 부분에서 약 34만, 또 일반 어떤 한시적인 그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와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한 25만 하면 70만 가까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청년 복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혼주 부부라든가 이런 젊은 사람들 위해서 쉐어하우스도 있고 또 패키지형 어떤 여러 가지 그 주택을 건설을 통해서 뭔가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또 특히 이제 노인복지 또 그 육아복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누리과정 문제 또 우리 새누리당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데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다양한 육아와 관련된 그런 복지 정책을 더 한 발 더 내디뎌야 되겠다. 그래서 부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성들 육아해죽도 과감하게 더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또한 그 좀 전라북도로도 좀 약간 좀 얘가 너무 많은데 사실 너무 줄여서 얘기가 좀 간단하게 좀 전라북도 공약도 한번 대표 공약을 소개해 주시면. 전라북도는 일단 저희들이 그 농생명 식품 산업을 또 주요 어떤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 산업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 대한 또 특히 우리 전주권 중심으로 해서는 탄소 산업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 통해서 역시 전라북도 내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좀 그런 문제 핵심적인 거고요. 중요하게는 새누리당 나오셨는데 지금 전라북도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에서 지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이전시키는 걸 최종 확정하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금융에 관한 그런 허브로서의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이번 총선 계획을 통해서 기금운용본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야 되겠다. 이런 중요한 또 같은 경제적인 토대를 통해서 중요하게 한 발 또 내딛고자 하는 것은 호남 속의 전북이 아니고 대한민국 속의 전북, 그걸 통해서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오히려 이게 당을 떠나서 좀 그 문제는 크게 결속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도 굉장히 바쁜 게 지금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경제도 어렵습니다만은 나라 경제 자체가 제2의 IMF 경제위기 아니냐라고 하듯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사실은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고
실업도 양산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뭐 지역경제 차원에서나 국가경제 차원에서 과거에 잘못된 경제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성장은 그 분배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 성장 동력 확보 문제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지 진정으로 이 경제의 체질과 체력을 바꾸어서 경제를 살려내서 그걸 가지고 복지를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 이게 하나의 그 총선 공약을 발굴하는 대기조입니다. 우리 국민의당. 예. 다음에 이제 정의당에서도 지금 정의로운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당이 좀 살짝 입장이 좀 다른데요. 예,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일단 중앙당에서는 그 정의로운 경제론, 그리고 어제는 정의로운 복지론 이렇게 두 차례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해서 공약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지역에서는 일단은 그 개혁적인 또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지금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노동하고 환경 분야, 그리고 주택 관련된, 주택복지 관련된 단체하고 정책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농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공약을 마련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고 있습니다. 예. 이런 농민들의 기본적인 공익농민제, 이걸 통해서 농민들의 생활이 보장이 되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 선거구가 이 여야 간의 합의가 최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합의가 이제 되는 상황을 보면 김제와 부안이 하나로 붙게 되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김제와 부안이 하나로 붙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김제 부안에는 지금 전라북도에 삼선 의원 두 분이 계신 상황입니다. 예. 예.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저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선 이상은 다시 50% 내에서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 다른 심사 과정이 정밀 심사 남아 있고요. 또 초재에서는 또 다른 정밀 심사가 있게 되는데 그 정밀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만약 통과한다는 걸 전제한다면 무조건 경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두 있습니다. 분은 경선을 하신다. 예, 그렇게 되는군요. 국민의당은 지금 당내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3.5대 1 정도 되는 3.5대 1. 예,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도 뭐 단수 지역의 경우에야 불가불 뭐 단수 공천을 하겠지만은 뭐 2명 이상의 복수 경쟁자가 경쟁을 하는 곳에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그 적정한 방법을 택해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선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인데 주로 지금 대략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우리 그 당규 규정에 따른 4가지 방법을 정했어요. 저체는 뭐 여론조사도 있고 수기 선거인단 방식도 있고 수기 배심원단 방식도 있고 또 당원 현장 투표 방식도 있는데 아마 당원 투표 방식은 현재 뭐 우리가 창당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당원들이 충분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좀 어려울 거고 아까 같이 수기 선거인단이나 수기 배심원단이나 여론조사 그 3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사정에 맞추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후보를 정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 어려운 선거를 늘 치러 오셨는데요, 총선에서.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기대감도 있고 또 좋은 후보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부에서 경선이 또 있으시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저희들도 지금 10개 선거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11개에서 10개 선거구 10개 중에서 두 군데는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장 완주와 그다음에 고창 정읍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8개 군데에서 10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2개 지역은 부득이 경선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디가 경선이 돼요? 임실 순창 남원 지구하고 익산 갑 지역. 그래서 거기 각각 2명이 후보가 등록했기 때문에 경선인데 아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어떤 컨벤션에서 하는 그런 전당대식 그 경선 절차는 어려울 걸로 보고요. 아마 여론조사에 의한 그 경선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복수로 신청한 지역은 우리 경선 절차를 거쳐서 선별하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뭐 중앙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결과에 따라서 부적격자가 있다면 추가 공고하고 뭐 적격자가 있으면 그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군요.
염경숙 대표님, 정의당도 지금 이번에 후보가 전체 10개 지역구에서 두 분 나오시는 걸로 되어 있으시죠? 어디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일단 두 분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군산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김제 부안 선거구입니다. 그럼 뭐 내부적으로 경선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시겠군요. 저희는 뭐 다른 당처럼 이렇게 경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당내 분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로는 뭐 자금력도 그렇고 조직력도 취약하다 보니까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두 분이 당을 대표해서 일단 출마를 하게 될 거고 앞으로 한두 분 정도 더 추가해서 3, 4명 정도가 전북에서 출마를 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으로서는 뭐 어쨌든 소수 정당 또 진보 정당으로서의 고유한 자기 전략을 갖고 이제 선거를 치르신다는 상황이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충분히 10개 지역도 다 석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뭐 최대한 그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가 저는 중요하다.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수권 세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과거에 그 자민련 세력이 있었지만 사실 그 지역을 위해서도 불행이었고 또 전체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정당으로 되고 또한 전국적인 어떤 정당으로서 세력을 점하게 될 때 저는 정통 야당의 어떤 세력이 힘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교두보로 해서 내년에 있을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전북 도민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그걸 위해서 그걸 목표로 뛸 생각입니다. 그 유석열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쨌든 일당 구조 이게 좀 상당히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 많이 좀 부정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국민의당에 이제 현역 의원도 계시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분열의 문제점을 걸어놓은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호남 또 우리 전북만을 놓고 봤을 때는 유권자들한테는 큰 선물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찍을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민주당에서 공천 주면은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찍어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충분히 선택지가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국민의당에 출연은 우리 도민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충분히 유권자로서의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큰 선물을 드린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민의당이 아마 10석 전석을 다 석권할 것 아니냐 이게 도민들의 기대고 예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고 계시네요. 새누리당에서도 또 새누리당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석 의원님 그 10석 중에 몇 석만 하라 해주시죠. 우리 아마 이번에는 정말 선거혁명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6년 이후에 단 한 명도 배출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단 도민이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새누리당도 국회로 보내야 예산 폭탄도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이 되고 대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만은 적어도 두 내지 세 석을 아까 10석을 전체 국민의당을 갈 수 없고 두 내지 3석은 우리가 차지해서 도민들 대변해서 정말 어려워진 전라북도 현실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표는 그러하시더라도 이렇게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은 제가 볼 때 최소한 2석 이상은 가능할 거라고 두 석 이상은 알겠습니다. 정의당에도 정의당 아니 그동안 정의당은 뭐 16년 동안 어쨌든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해오는 지금 보면 원내 유일한 진보 정당인데 전북의 정신, 저는 동학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 저는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북에서 최소한 정의당 지역구 의원 한 석 정도는 당선을 시켜주시는 것이 우리 동학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더민주든 우리 국민의당이든 한석은 좀 양보해 주십시오. 먼저 도민들께서 결정하시는 일이죠. 예, 아주 소박한 목표를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선거가 상당히 이게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 기대를 또 설렘을 갖고 바라보는 선거가 됐는데요. 오늘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순서는 전희회 부단장님과 염경수 위원장님, 그다음에 유성엽 대표님, 그리고 김인호 의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 현재 경제도 어렵고 참 살기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 이를 마침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45일쯤 이후에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새누리당이 도민의 눈높이만큼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이번 선거혁명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에 표를 주시면 기필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중앙과 소통도 하고 우리 지역 인재도 키우고 예산도 따오고 또 정책도 끌어오는 그런 심부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표를 좀 몰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염경수 대표님. 예, 도민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보정당에게 모아졌던 그 마음들을 올곧이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전북의 도민들이 먼저 만들어주실 걸로 기대를 갖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 농민, 그리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의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근본 총선에서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은 15% 이상을, 그리고 지역구에서 한 석 이상을 꼭 당선시켜 주실 것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성엽 수석부 대표님. 네,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에 우리 전북이 중심이 돼서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당은 4.13 총선을 통해서 잘못된 새누리당 또 잘못 대응하고 있는 민주당을 바로 잡아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당을 통해서 우리 전북이 다시 중심이 되는 제2의 동학농민혁명을 꼭 일으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 단장님부터.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컷오프시키고 또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변화되고 혁신된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 토론을 해봤습니다. 정치보다는 정책에, 그리고 보다 많은 공약, 그리고 지역 발전을 생각하는 어떤 마음들을 모아보는 그런 자리로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많은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4.13 총선이 이제 불과 40일 조금 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각 정당의 공약,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움도 남고 오늘 토론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망, 그리고 비전, 그리고 지역이 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두가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또 시청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또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주 MBC 스페셜을 보내드립니다. 요리연
요리연구가 강윤자의 무료 요리 교실.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전주 금암새마을금고 3층. 웰빙 식단으로 차리는 건강한 밥상에서 세계 각국 요리법까지 10일간 특별 지도해 드립니다. 요리연구가 강윤자의 무료 요리 교실. 이뻐. 태아가 양수 먹는 거예요. 임신부에게 필요한 건 중금속 오염 걱정 줄이는 정수기, 아기 전용 정수기 쓰세요. 142개 유해 물질을 거르는 7단계 정수 시스템, 베이비스 워터. 저 이보영도 깜짝 놀란 미장지구 대원 칸타빌. 모던한 주거 공간과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로 생활을 특별하게 만드니까요. 글로벌 주거 문화를 이끄는 대원 칸타빌만의 특별한 공간에 공감해 보세요. 미장지구 대원 칸타빌.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쿡쿡쿡쿡쿡 다스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쿡쿡쿡쿡쿡 다스. 쿠크다스 완전 새로워진 거 알아? 내 마음으로 쿠크다스. 2016 MBC 예능 드라마 극본 공모. 예능 드라마를 선도해온 MBC에서 역량 있는 작가를 찾습니다. 단막극과 연속극 부문에 신인, 기성 작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총 상금 2천만 원. 3월 1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공모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작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 트렌드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MBC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투어 MBC 정동진 설악산 겨울여행. 전국 제1의 해맞이 명소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과 정동진 해변 등에서 멋진 해돋이를 감상하고 대한민국 대표 명산 아름다운 설악산에서 흔들바위와 비룡폭포 등 천혜의 비경을 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